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제 2014년도에 탈북을 한 하진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창업을 가게도 하고 있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탈북 계기는 거의 탈북민들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유라던가 그런 인권 탄압 속에서 이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오는 저도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고 넘어온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탈북 브로커라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거를 하다가 이제 안 좋게 전국 수배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저희 집은 좀 잘 살았다가 못 살았다가를 좀 많이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릴 적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남들보다는 철이 좀 빨리 들었다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집이 잘 살았던 적도 있지만 못 살았던 적도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중학생 때부터 뭔가를 해서 내가 이제 우리 집안에 뭔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믿지 않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15살 때부터 이제 브로커 일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중학생 때부터는 보통 중학생이라고 하면 12살, 13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장사 같은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초라던가 이제 그런 장사를 통해서 이제 좀 그런 머리가 좀 텄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라던가 이런 해외 쪽으로 좀 이제 많은 사람들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처음에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탈북민들을 탈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탈북 브로커는 이제 보통 북한 내에서 이제 살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먼저 온 탈북민이 자기 가족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가족을 데려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루트도 없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다가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의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돈을 주면서 하겠죠.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 저는 그 가족을 찾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탈북 브로커인데, 이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거의 북한에서는 적대국이잖아요. 한국이랑 관련된 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총살감이에요. 그냥 진짜 잡히자마자 바로 총살당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브로커라고 하면 사실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브로커라는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어렵게 살 때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굶어 죽는다는 게 5일, 7일 정도 굶으면 거의 처음에는 이제 하루 이틀 굶을 때는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한 4일, 5일 지나면 배에서 소리도 안 나요. 진짜 말 그대로 백가죽이랑 등이 이렇게 붙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오래 했었어요. 이제 제 밑으로 동생도 있었고, 이제 제 동생도 항상 어른들이랑 똑같이 굶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어릴 때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나무 한 10m도 안 되는 그런 나무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공해상까지 나와가지고 오징어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만나면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한 5일 정도 이제 오징어 잡이를 나가면 저희는 그 5일 동안에 이제 굶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운 좋게 아버지가 이제 오징어를 좀 잡아가지고 오면 그날만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생활을 쭉 오래 했었는데, 이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나보다 좀 약자인 사람들한테 동정심이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탈북 브로커라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때 당.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인터넷도 안 되어 있고, 예, 특별한 뭐 이제 뭐 간첩이나 특별한 상류층한테는 인터넷이 열려 있겠죠. 근데 북한은 지역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게 다 단절되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역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 지역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는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거기서는 진짜 그 준비하는 과정만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안 그러다 이 사람들이 오다가 또 잡히거나 이러면 거의 다 이제 뭐 다시는 못 나오는 그런 곳에 끌려가가지고 평생 뭐 거기서 이제 일하다 죽거나 뭐 근데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죠. 이제 결국에는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다 잡혀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었고 이제 저부터도 제가 이제 동정심으로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저도 항상 진짜 저는 이제 엄마랑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그 사람들이 무사히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뭔가 내가 영웅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저도 이제 제 가족도 저 때문에 지금 다 잡혀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진짜 저희 아버지도 모든 걸 다 진짜 포기하고 저를 살리겠다고 이제 저랑 같이 왔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제 좋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 살렸다고 하지만 제 가족은 못 살렸거든요. 제 가족이 이제 많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저는 이게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제가 살던 곳이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인데 이쪽이 이제 중국이랑 그 두만강이라고 아시죠? 두만강 사이를 두고 중국이랑 이제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탈북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 탈북을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그 검열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특검 같은 게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방송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탈북했어요? 이런 걸 이제 보이부에서 다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루트를 항상 바꿔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전한 루트다 하고 만들면 그게 몇 개월이 못 돼서 계속 감시가 더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3년, 2년, 3년 차에 이제 그 특검이라고 하는 이제 검열이 붙어서 예, 제가 이제 전국 수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엄마랑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 몰래 내가 이제 사람을 살린다 하고 이런 일을 했었다 라고 이제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런 법에 관련돼서 진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가뜩이나 이제 한국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그냥 전부 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영영 다시는 못 나오는 곳에 갈 것이다 라는 이제 판단이 서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 뭐 갓 20살 뭐 이럴 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살리겠다고 일단은 어디든 가자 해가지고 떠난 게 이제 탈북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국까지 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일단 북한 내에서는 제가 전국 수배를 받다 보니까 있을 상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쪽에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일단 먼저 피신처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 내에서도 또 이제 그 고위부라고 하는 그런 요원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